안녕하세요, 청취자분.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 그 자격 요건 중에서요,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거 두 가지. 바로 무주택자 기준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제공된 자료 보면서 좀 확실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특히 뭐 집을 가졌던 적이 있거나 좀 특수한 상황인데도 이게 자격이 되나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런 부분들 청취자분께서 아주 속 시원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세대주랑 세대원 모두 집이 없어야 한다는 거.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 청약 당첨된 분양권이나 뭐 재개발 입주권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주택 보유로 본다는 점이에요. 아, 분양권 입주권도요? 네. 근데 이게 또 전세자금 대출 기준하고는 좀 다르니까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아하. 근데 원칙이 있으면 또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집을 가졌던 이력이 있어도 심지어 지금 갖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봐준다 이런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부분인데요. 흥미로운 예외들이 몇 개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상속 때문에 뭐 원치 않았는데 주택 지분 일부를 잠깐 가졌다가 처분한 경우 이거 뭐 완전한 주택 소유 경험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아, 잠깐 가졌던 거니까. 네, 또 수도권 바깥 지역 그러니까 뭐 도시 아닌 면 단위 같은 곳에요. 아주 오래된 집 한 20년 넘은 거요. 아니면 되게 작은 집 85제곱미터 이하 단독 주택 같은 거요. 이런 걸 소유했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간 경우 이것도 사실상 뭐 제대로 된 내 집이라고 보긴 어려웠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서류상 소유했냐 아니냐 이것만 보는 게 아니군요. 그 소유가 진짜 내 집 마련의 어떤 혜택을 누린 걸로 볼 수 있나 이걸 좀 따져보는 거네요. 되게 현실적인데요? 네,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더 구체적인 예외들도 있는데요. 정말 작은 집, 20제곱미터 이하 주택 딱 한 채. 사실 그 정도면 주거 공간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런 걸 고려한 거고요. 20제곱미터면 정말 작네요. 그렇죠. 또 만 65세 넘으신 부모님, 뭐 장인어른, 장모님 다 포함해서요. 그분들이 딱 집 한 채만 갖고 계신 경우 이건 이제 부모님 세대 문제지 신청자 본인 세대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아, 세대를 분리해서 보는 거군요. 네. 심지어는 서류상으로는 주택인데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뭐 폐가라던가 무허가 건물 같은 거. 이것도 특정 요건만 맞으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 모든 건 세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와, 무주택 기준 하나에도 이렇게 다양한 사연들이 숨어 있네요. 자, 그럼 이 복잡한 무주택 기준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고요. 이제 또 다른 핵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그냥 내 생애 처음 집 사는 사람 뭐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생애 최초는 말 그대로 그 세대주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체가요. 배우자, 혹시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 아니면 곧 결혼할 예비 배우자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경우를 뜻해요. 아, 세대원 전부 다 처음이어야 하는군요. 네. 여기에 당연히 몇 가지 조건이 따라붙는데요. 우선 그건 당연하겠네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거나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무주택 인정 예외 거기에 해당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또 최근에 좀 사회적 이슈가 반영된 내용도 들어갔다고요. 네, 맞아요. 좀 안타까운 경우긴 한데 그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 피해 주택을 뭐 경매 같은 걸로 샀다가 처분한 이력이 있어도요. 이것 때문에 생애 최초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이것도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길이 열렸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그분들 입장에선 정말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텐데요. 네, 그렇죠.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서요. 과거 이력과 관련된 거요. 아,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과거에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한 적이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라든지 중도금 대출 같은 거요. 단 한 번이라도 이용한 기록이 남아있다면 설령 지금 다 갚았다고 해도 생애 최초 자격은 안 됩니다. 아, 빌렸던 기록 자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군요. 갚았어도. 네. 기금 지원을 이미 한번 받은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최초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2018년 9월 14일 이후예요.
그 이후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셨다가 파신 분들, 이 경우에는 생애 최초 우대금리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와, 이것도 꽤 중요한 기준이네요. 날짜까지 특정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쭉 들어보니까 디딤돌 대출 자격, 특히 이 무주택이랑 생애 최초 기준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예외를 두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냥 예, 아니요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진짜 개개인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좀 들여다보려고 노력한 흔적 같은 게 느껴지네요. 네,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규정들이 결국에는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큰 목표 아래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현실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가능한 한 좀 반영하려고 애쓴 결과라고 볼 수 있죠. 현실을 반영하려다 보니 좀 복잡해진 면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복잡성이 커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따라서 그럼 나는 해당되나? 이렇게 궁금하시다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직접 은행에 가셔서 상담받고 개별 심사를 받아보시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게 가장 정확하겠네요.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세세한 예외 규정들 있잖아요. 뭐 상속 지분이라든지 시골의 작은 집, 전세 사기 피해 구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 계속 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주거 현실이나 또 가족 형태 같은 것들을 비춰주는 거울은 아닐까요? 한 번쯤 곱씹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